네, 현장 검증 대 불법 점령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보시죠. 여당, 대법원 곳곳 돌아다니며 현장 검증 강행, 야당, 불법 점령이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대법원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추미애 위원장인 제가 2025 도 4697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 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삼권 분립의 이 헌법 정신을, 헌법 가치를 이렇게 짓밟을 수 있습니까? 이 재판이 끝났다고요? 이 재판은 파기환송되어서 서울 고등법원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관여하겠다고요? 이유는 딱 하나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끝끝내 무죄 만들려고. 똑같은 논리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된 2심 재판 정말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사 불러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의혹을 제기했던 재판연구관, 소위 조이대 별동대 10명에 대해서도 또 연구관들은 그러면 사건이 첩된 3월 28일부터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조차도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사건 기록 제출 및 로그 기록에 대한 일체에 대해서 당연히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 관계상 지금 바로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원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해서 저희 국민의힘은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삼권 분립을 파기하는 것이고. 네, 어제 저런 상황 속에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대법관 PC 보겠다며 대법원 휘젓고 다닌 여당 의원들 아니냐라고 조선일보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경향은 어떻게 뽑았을까요? 같이 보시죠. 민주당 대법 현장 검증 강행 국힘 사실상 압색 국감 보이콧 선언했다. 조선일보와 경향, 이 경향신문 지금 이 두 개가 살짝 결이 좀 다르죠. 김성태 위원님, 휘젓고 다닌 게 잘못인 겁니까? 국감 안 하고 보이콧한 게 잘못입니까? 뭐가 잘못입니까? 저걸 국감 보이콧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대법원에 갔으면은 법원 조직 운영에 관한 그런 뭐 민원이라든지 그 제도적 개선 사안에 대해서 정치권이 질의를 하고 또 앞으로 사법개혁을 앞두고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사법부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런 걸 주고받으면 될 것인데 언제 지금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 특히 민당 위원들에게 언제 대법원 그러니까 대법관들 PC 그냥 이렇게 열어보라고 그런 실질적인 압수수색이나 마찬가지 그런 행태를 취했는데 저는 대단히 한마디로 사법부의 독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는 건지 네. 많은 국민들이 저걸 보고 아연실색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국감 보이콧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보이콧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지금 이렇게 이 대법원 현장 검증을 한 이유 자체가 자료를 달라라는 거였었죠. 자료를 달라. 어떤 자료냐? 로그 기록 전체. 경향신문 같이 볼까요? 네. 여기 보면 어딘가 좀 나와 있을 텐데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로그 기록 전체 그리고 전자기록, 로그 변경 및 삭제 내역 요런 거를 좀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은 임주혜 변호사님 로그 기록이 뭐야? 이거 왜 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이 냈는데 그렇다면 대법관들이 충분히 그 많은 자료들, 7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꼼꼼히 보고 결론을 내렸겠는가?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자료라는 것이 이 대법원 내부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문서화가 전자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그 기록이라는 것은요. 언제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에 들어갔는지 그 접근 기록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접속 기록, 이 로그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건
대법관 그리고 이 대법원장이 충분히 기록을 검토했는가, 그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럼 어떤 자료를 들어가 보았는지, 네. 그 자료를 보고서의 형태로 만들어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언제 접속해서 자료를 봤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시간, 날짜 요거까지 좀 꼼꼼하게 자료로 좀 보겠다라는 건데 이걸 요구를 했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로고 기록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근데 못 받았는데 그렇다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또 화가 났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 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대법관 방이 75평으로 엄청나다 하는 것들이 알려졌지만 가서 보니까 부속실, 자료 열람실, 재판연구관 모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을 해봤는데 국정원장 방보다 훨씬 못하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대법정, 소법정 가봤습니다. 저는 이미 2차례 그곳에서 파기환송돼 가지고 오늘의 박지원이 있었다는 것, 저는 사법부에 한없는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사위원을 가장 오래 한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줄기차게 사법부 편을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만은 사법부가 제대로 서야 된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아유 공개 잘했어요. 뭐 엄청 뭐 70몇 평이라고 해서 보니까 뭐 나 옛날 국정원장만보다 못하대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최인호 의원님 기록을 달라고 해서 간 건데 기록을 못 받았는데 아니, 괜찮네. 방 보니까 뭐 거봐. 구경하길 잘했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로고 기록이 목적이 아닌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아닙니다. 뭐 로고 기록을 보러 간 것이죠. 네. 현장 국감을 하러 간 것은 네. 왜 이틀 사이에 7만 페이지에 달하는 그 막대한 분량을 대법관 전체가 다 봤다는데 그러면 기록을 한번 내보시오. 지금까지 못 내놓으니까 현장 국감에서 그러면 확인해 보겠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는 이제 실효성 있게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앞으로 쟁점이 계속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부수적으로 네. 대법원을 한번 둘러보고 그렇게 아방궁처럼 알려졌는데 그렇지는 않더라. 또 일하는 모습도 봤다. 또 네.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뭐 하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것이고 어쨌든 로그인 기록을 대법원에서 내놓지 못했다 하는 것은 대선 개입 의혹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혀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감 내내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진상을 규명하는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네. 사실상 뭐 로고 기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아예 뭐 못 받네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계속 갖고 갈 거고 그리고 다만 부수적으로 부차적으로 다른 의혹들은 조금 좀 해소가 된 부분이 있다. 그 얘기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이 대법원 현장 국감 전에 아침 최고위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박수현 대변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대법원 현장 국감과 관련하여 정청래 대표는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법사위 현장 국감을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은 국회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과 태도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여기 좀 볼까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조희대 때리기 선봉장 추미애 정청래마저 법사위 소란 자제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침 최고위가 끝나고 지금 박수현 대변인의 얘기가 그랬다라는 건데 김성태 의원님. 예. 어제 저 정도는 이 정도는 소란은 아니다라고 지금 민주당은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된 국회에서 이제 법사위원장실에서 특히 뭐 추미애 그때 법사위원장의 편법적인 국감 첫날 운영도 문제였지만은
참고인 정인 선서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을 갑자기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시켜가지고 1시간 30분 동안 그것도 여야 의원들에게 그냥 질의하고 답변해라. 이거 국회법에도 이렇게 명시된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법사위원장으로서 추태도 보였죠. 거기다가 뭐 최혁진 그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조대요미 그냥 히데요시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사법수장을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망신사를 주는 그런 국회의원 하라고 면책특권 준 거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최혁진 의원이 무소속이지만 그 결과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그리고 민주당의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런 추태 보이지 마라.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왜 대법관 PC를 갖다 틀려고 하고 로그인 기록 같은 경우도 이게 판결 기록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례예요. 과거에도 법원에 가서 이제 현장 국감을 한 적은 있지만은 이런 재판 기록이라든지 진행 중인 사안을 대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달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적이 없어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행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걱정 우려한 거죠. 민주당 지도부도 재판 자료 자체를 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최인호 의원님 사실 정청래 대표는 우리가 강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약간 뜻밖의 법사위 소란은 좀 자제해 주세요라고 지금 약간 좀 다른 뉘앙스를 내비쳤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지난 월요일 날 뭐 무소속이지만 네. 법여권으로 알려진 최혁진 의원, 네. 그 조요토미 히데요시, 그 피켓이 네. 모든 것을 다 가려버렸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법부 불신이 왔고 또 무엇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야 되는지 또 따지고 묻는지에 대해서는 간 곳이 없고 그 희한한 피켓 그 한 장의 사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덮여버렸어요. 그 메시지 관리에 실패했다는 것 아닙니까? 또 어제는 부동산 정책이 아주 강력하게 발표되는 날이었어요. 네. 또 만약에 법사위에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월요일처럼 그런 만약에 비본질적인 문제, 자세 문제, 고안 문제, 뭐 서로의 정치적인 공방으로만 끝나버린다면 부동산 대책도 또 가릴 것이고 또 왜 대법원에 갔는지 현장 국감을 왜 하려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본질이 전혀 부각되지 못하는 메시지 관리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 하는 당대표의 당부가 있었고 그것이 아마 상당히 좀 반영이 돼서 비교적 차분하게 왜 현장 국감을 하는지 로그인 기록을 보려고 하는지 네. 우리가 재판 결과에 대해서 또는 그 과정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고 네. 7만 페이지에 이르는 그 어마어마한 그 사건 기록을 대법관들이 이틀 만에 어떻게 다 볼 수 있었는지 로그인 그 기록 그 들어갔던 열람 그 기록만 보자 하는 것이 주 취지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제는 비교적 좀 차분한 가운데에 부각이 된 막 그런 대표의 말이 어느 정도는 좀 통했던 날이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메시지 관리가 좀 잘 되면 좋겠다 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김성태 의원님은 아주 잘못된 거죠. 자료를 달라니요. 라고 했는데 최인호 의원님께서는 아유, 그 뭐 자료가 아니라 로그 기록 정도고 다소 차분하게 좀 진행이 됐어요. 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여야 온도차가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저희는 뭔가 막 여당이 이 야당이 막 항의하고요. 여당이 일단 막 강행하는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또 어제 점심은 다 같이 먹었다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초유의 대법원 현장 검증 날 조희대, 추미애, 나경원 불편한 점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점심을 한 자리에서 대법원 구내식당에서 모여서 먹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네. 헤드 테이블에 누가 앉았느냐? 최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박지원, 조배숙,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노태학 대법관, 그리고 이 천대엽 행정처장이 한 자리에 앉아서 다 밥을 먹었고 대법원 여기 뭐라고 얘기했느냐. 관례적인 식사라고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은 현안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김성태 의원님. 예. 아무 얘기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국정감사를 하면은 네. 아무리 그 피감 기관을
국정조사위원들, 국회의원들이 힘들게 어렵게 했다 하더라도 여야 간에 또 치열한 공방을 또 하고 또 집권당은 피감기관장 쪽 일정 부분 지켜주려고 그러고 또 야당은 공격하고 했더라 하더라도 네. 밥 먹을 때만은 이렇게 그래도 얼굴 맞대고 또 서로 흉금 없이 편안한 식사를 한 게 그게 정치권의 오랜 갈래고 간행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적대감을 가지고 왼수처럼 이런 뭐 정치는 과거에는 없었죠.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저는 저런 측면에서 저런 것은 추미애 위원장도 지난 14일 날 국감 시작되는 날 법사위에서의 그 추한 볼상사나운 모습에 대한 일정 부분 본인의 좀 자성이 그런 작용이 됐기 때문에 저런 자리도 그나마 이루어진 겁니다. 저 헤드 테이블에 그 대법원장 포함해가지고 추미애 법사위원장 실질적으로 여야 간사 뭐 네. 이렇게 해서 7명, 8명 자리에 앉았거든요. 뭐 저 정도 앉았으면은 별 이야기는 안 합니다. 아마 저 자리에서는 보나마나 저기 박지원 선배가 그래도 네. 오랜 법사위 경험 가지고 또 대법에서 자기가 2번 살아남은 그런 이야기 하면서 분위기 좀 편안하게 했을 거예요. 네. 지금 밥 먹을 말씀- 때도 뭐 싸우고 이런 건 안 해요. 네. 밥 먹을 때까지 싸우진 않아요. 라고 말씀을 지금 하셔서.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다 우르르 7, 8명이나 모였으면 뭐 무슨 뭐 자세한 얘기 했겠어요?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표현을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할 땐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대치하고 할 때 하더라도 사석이나 이렇게 밥 먹고 하면서는 이렇게 원수처럼 그러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대법원 국감 이 국민들이 보기엔 이렇게 원수처럼 싸우는 거야 라고 보이게 된 어떻게 보면 그 처음 시작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출석을 시키느냐 마느냐 증인으로 출석시키냐 마느냐였었죠. 그런데 관련해서 출석을 하긴 했는데 이석을 또 시키냐 마느냐 이게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 신경전 근데 이 비슷한 상황이 법사위가 아니라 행안위에서도 어제 있었다는 거죠. 직접 영상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국정감사가 국민께 희망과 믿음을 드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노태학 위원장을 이석토록 하려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법사위에서도 대법원장을 불러서 이석을 못 시키겠습니다. 법사위는 다르고 행안위는 다릅니까? 관례 깨진 게 오래됐습니다. 우리 행안위에서는 선관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당일날 선관위원장을 남아라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을 그냥 현장에서 증언해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우리 행안위에 있어서는 그런 증인 채택의 과정이 없었지 않습니까? 필요성이 있다면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추후에 이런 절차를 갖는 데 대해서는 저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노태학 위원장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기사 볼까요? 이번엔 선관위원장 국감 이석을 놓고 공수가 바뀌었다 여야가라는 겁니다. 최인호 의원님. 네. 지금 보면 선관위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은 관례처럼 선관위원장은 이석을 좀 시키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대법원장도 그런 관례 다 깨졌는데 선관위원장은 왜 지켜야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여야 간에 간사 간에 합의가 되고 정인으로 채택되면 당연히 있어야죠. 대법원장도 그래서 이제 추미애 위원장 참고인 신분들은 나중에는 했지만 네. 그래도 정인으로 채택은 원래 했었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적석에서 법사위원장이 이제 바꿔서 참고인으로 규정해서 그렇지만 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러나 평상적인 국감장에서는 여야 간의 간사에 따라서 정인으로 채택이 되면 당연히 앉아 있어야 되지만 채택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관례대로 위원장이 이석을 하십시오. 동의를 받고 그냥 이석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서범수 의원이 왜 저렇게 선관위원장을 끝까지 자리에 앉혀서 자꾸 뭐 질문하겠다 하는 것인가? 또 뭐 부정선거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걸 또 하려고 하는 의도였다면 그거는 민심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충분히 선관위 사무처장이나 또 주요 간부들이 다 자리에 앉아 있는 만큼 궁금한 게 있으면 다 물어보면 되죠.
그래서 꼭 정인 채택을 해야 된다면 마지막 종감이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야 간의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또 추진하면 됩니다. 근데 너무 과도하게 한다는 것은 가유불급이다. 뭔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또 제기하려는 자를 깔기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도 해봅니다. 네. 지금 오히려 관례대로 하던 거를 지금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지금 그런 상황 자체가 좀 의외 아니냐. 서범수 의원이 난 좀 더 의심스러운데 라고 또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죠. 법사위, 행안위 양쪽 다 여야가 있는데 법사위의 여야와 행안위의 여야가 서로 뭔가 역할이 좀 바뀐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근데 어제 국감에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노동부에서 2024년 9월 26일 압수수색한 그 압수수색 결과가 되게 중요한 자료가 확보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11시에 부장 모르게 주임검사를 청장실로 부른 다음에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가 됐고 최종 불기소 처분이 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이례적인 이런 처분 과정에 문제 제기를 했고 참고인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그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좀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은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해와 혼선과 이런 이슈들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원복하는 걸로 그렇게 의사결정을 했고요. 네. 지금 눈물을 현직 부장검사가 국감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 쿠팡 퇴직금 체불 사건 관련해서 이걸 처리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해당 기업을 기소할 만한 사안이었었는데 윗선 압박에 내가 불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밝혀지지 않았던 국감장에 직접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보면 양심 선언을 한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임주혜 변호사님. 그럼 이렇게 양심 선언을 하게 되면 이건 뭐 그럼 내부적으로 징계가 가는 건지, 그럼 어쨌거나 압박에 지금 울면서 양심 선언을 한 이 부장검사도 뭐 징계를 받게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문지석 검사도 이 내용 중에 밝힌 것처럼 만약 이 처리 과정에 있어서 불법에 가담한 부분이 있다면 네. 본인을 포함해서 아하. 징계를 받겠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해당 사안 같은 경우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가 퇴직금을 고의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취업 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의도적으로 변경한 부분이 문제가 된 건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부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지석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윗선의 부당한 이 불기소 수사 가이드라인이 있었고 이 자료를 누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어떤 증거로서 사실로서 확인이 된다면 관련자들의 일단 징계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 퇴직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 어제 이 쿠팡 측의 입장을 밝힌 것처럼 원래대로 이 취업 규칙을 돌리겠다. 즉, 이 임금과 관련해서 이 퇴직금과 관련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시정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적어도 이 퇴직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쿠팡 측도 좀 전향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 문진석 부장검사도 내가 잘못한 것도 내가 처벌을 받겠다 하지만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이게 처분이 좀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어떤 양심 선언, 눈물과 함께한 이런 양심 선언이 국감이라는 제도가 가진 굉장히 선한 기능 중에 본연의 역할의 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